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전자상거래업이 너무 인기가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투잡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상거래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파는 걸 말하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격을 비교해서 네이버나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 데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업을 내가 해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업을 하는 기질이 있는지 또는 돈을 잘 버는 사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업으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전자상거래업 비대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다들 아주 많이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정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맡기시는 기장업체들도 일반 가게 이런 경우는 좀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만 전자상거래업 매출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분들도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시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사업자 등록 내는 절차는 다 아시는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면 이제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 계좌를 쓰시면 되고 또는 새로운 계좌를 만드셔도 되고 법인은 당연히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은 개인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개인 사업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때 추가로 하셔야 될 게 에스크로 서비스, 즉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에스크로 서비스가 뭐냐면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돈을 바로 판매자한테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이 잘 도달하고 문제가 없었을 때 그때 판매자의 돈이 나가게 되는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만들 때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경우도 있지만 내가 결제 대행 사이트인 11번가나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데 입점하실 때 거기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지고 내가 자사몰, 즉 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11번가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때 입점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급받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통신 서비스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마스크가 엄청 팔렸죠. 제가 아시는 분도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본인이 공장까지 전속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마스크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뉴스에 나오는 분들처럼 안 좋은 방법이라든지 어둠의 거래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상황과 본인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정말 많이 팔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익을 정말 많이 남기셨죠. 지금 마스크뿐만 아니고 또 요즘은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와서 필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때가 잘 맞고 또는 입점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잘 하시고 이러면 정말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비대면으로 구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가게에서 판매하시는 것보다는 요즘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이 도소매라고 했기 때문에 도소매는 연매출이 3억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또 어떤 건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신고를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들어온 금액과 나간 돈에 대해서 기장을 해야 되겠죠. 직접 하시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3억이 넘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지만 매출이 15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예를 들어드린 마스크나 이런 거는 뭐 한 달 매출이 10억을 넘게 찍었으니까 연매출이 15억은 거뜬히 넘겠죠. 이러면 성실신고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인데도 법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이런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의 꼬리가 되느냐 뱀의 머리가 되느냐죠. 내가 연매출이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다 이러면 법인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그다지 크게 안 보는 매출이에요. 도소매치고 20억이면 별로 크게 안 보니까 용의 꼬리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개인 사업자에서는 20억이면 매출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뱀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세무서의 타겟팅은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개인 사업자, 매출이 높은 성실신고 사업자 20억 개인 사업자가 더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개인 사업자로 성실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율이 7단계 누진세율인 거 아시죠? 지금 뭐 한 단계 더 구별을 해서 더 높은 세율이 나올 걸로 지금 개정이 예상되는데 정말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는 지금 현재 42% 거기에 지방세까지 46.1인가요?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2의 세금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겠죠. 이러면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커진다면 성실신고로 계속 개인 사업자로 신고를 하실 거냐 아니면 법인으로 갈 거냐 이 기로에 서신 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죠.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끝난 7월 잠시 쉬고 8월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게 상담이 안 된다 이러시면 상담을 잘 해주시는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야 되겠죠. 웬만하면 사업자를 내시고 그 중에 간이가세자를 내시고 하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 나오는 수준으로 매출이 크지 않으면 거의 안 나오는 수준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꼭 사업자를 내고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사이트에서 과세 물건을 판매합니다. 면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면세는 열거된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해 주기 때문에 그런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세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입점할 때 그 과세냐 면세냐를 잘못 선택하셔서 계속 면세가액의 금액이 나오고 과세가액에는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를 하신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 과세인지 면세인지 물어보고 과세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면세구나 이러고 면세로 신고해버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 입점하실 때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전자상거래업 즉 도소매랑 구매 대행업 즉 서비스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것을 전자상거래업 즉 도소매업이라고 지칭을 하죠. 근데 구매 대행업은 구매자가 물건을 해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를 의뢰를 해서 배송비도 그 구매자가 부담하고 나는 우리 사업자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업과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재고가 없죠. 왜냐하면 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도소매업을 한다 이러면 재고를 하나도 없이 물건을 판매하기는 정말 힘들죠. 뭐 그게 고가의 제품이면 모르겠는데 뭐 양말이나 조그만 물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재고를 많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내가 구매대행업을 한다는 것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계약관계 이런 데서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도소매와 다르게 구매대행업임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건 바이 건으로 물건 구매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건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도소매업과는 완전 확연히 다르니까 재고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관 등 이런 거는 다 구매자 명의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명의로 수입하고 이런 건 당연히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